자, 여러분 해볼게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첫째, 가장 큰 거. 시끄러. 자, 무슨 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그 증거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첫째, 독일의 황제가 있는 나라였죠. 무슨 제국?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인 무슨 마르? 바이마르 무슨 국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었다. 연도 1919년. 무슨 공화국? 나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말아드신 분이 누구예요? 무슨 틀러? 어떤 애는 찰리 채플린이 아니라 누구야? 히틀러. 됐고. 그러면 봐봐. 황제가 있던 거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으니까 무슨 주의 발달? 민주주의 발달. 두 번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멸망하고 갈기갈기 찢겨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5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오스트리아 무슨 국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몇 년도? 야, 1919년. 아니, 나보다 니네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수능을 안 보잖아요. 자, 됐고. 세 번째, 거대한 무슨 제국이 무너졌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 공화국이 들어섰다. 몇 년도야? 안 물어볼게. 1923년. 1923년이야. 1년 빼면 누가 먼저 들어서요? 소련이 1922년, 터키가 1923년이야. 그러면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음미해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국들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선 거는 소수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다수 국민이 가진 거잖아. 무슨 주의 발전? 민주주의가 발전이 됐다. 또 하나, 네 번째, 영국에서 노동당 내각이 들어섰다. 이거 약간 니네 이해되냐 안 돼, 솔직히? 이거 약간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되죠? 해보자, 여러분. 노동당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노동자의 대표를 보낸 거죠. 그럼 해보자. 영국에 여러분 의회가 있으면 300명이라고 치면 거의 290명은 국회의원 직업이 뭐였어? 재벌, 자본가는 누구였어? 지주였죠. 그럼 까놓고 해보자. 영국에서 1830년대 자, 선거법 개정을 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선거권을 안 줬죠. 그래서 1839년부터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지지만 실패하고 조금씩 나중에 주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여태까지 영국 의회는 국회의원들 90%가 누구야? 자본가 지주지. 그럼 누구를 위한 법 만들겠어? 자본가 지주. 지 물건 팔아야 되겠지. 지 땅 이러면 늘려고 내가 바로 무슨 주의 한 거야? 제국주의 한 거잖아요. 까놓고 여러분 영국도 제국주의잖아요. 삼비 여러 나라들. 그러면 1차 대전 끝나고 마침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권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야, 저 자본가 지주에게 맡기지 말고 노동자들이 자, 여러분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좋아하겠어? 사회주의를 좋아하겠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사상이 많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하지 말고 복지하자라고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버린 거야. 이런 식이야. 통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북한 공산당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낸 거야. 그럼 무슨 의미야? 자본주의가 결국 제국주의를 흐르니까 사회주의 쪽으로 약간 복지 같은 거 하자라고 여러분 천지개벽이 된 거지. 그럼 봐봐. 그러면 자본가와 지주는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소수를 위한 정치를 했다면 노동당이 여러분 들어선 건 뭐야? 다수 노동자 계층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사람을 보낸 거지. 근데 이 노동당 내각이 웃긴 게 뭐냐? 정치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한 6개월인가 1년 만에 끝나긴 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큰 거지. 그리고도 지금도 명맥이 있어가지고 봐봐. 노동당 계열이 집권을 하면은 무슨 복지를 하겠어? 사회복지 하겠죠. 야, 무료 급식해라. 무료 학비대라. 이런 걸 하겠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게다가 이게 왜 가능하느냐? 다섯 번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1차 대전의 결과, 민주주의 발달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전 세계 무슨 선거가 보편화가 되기 시작해요? 보통선거야. 그러면 보통선거는 뭐냐?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없든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러분 한 표를 갖는 거죠. 그러면 보통 선거가 나온다는 거는 현대 완벽한 여러분 무슨 주의가 되는 거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뭐가 제일 큰 거야? 보통 선거가 큰 거야. 그 다음에 사족을 달자면요. 6번째, 여성들의 여러분 권리가 많이 향상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보통 선거죠. 왜 그럴까? 혹시 우리 애기 왜 그럴까? 왜 여성의 권위가 확 올라갔을까요? 1번 아무데나 누를 수 있어서. 왜냐면요. 자, 지금 야, 지 얘기를 해도 지 얘기인지 모르냐?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어서 눕지 그러고 앉아있어. 아니 나는 처음 봤어. 아니요. 쉬는 시간에 처음 봤어. 너 저런 적 없지? 저런 적 없지? 저런 적 없지? 저런 적 있지? 응, 이렇게. 아니, 보면 볼수록 우리 어트랙티브라 그러나 매력적이야. 탈 일상적인 걸 추구하잖아. 그렇지? 나중에 연습을 해서 여기도 한번 시도해봐. 그렇지? 균형 딱 잡고. 그러면 내가 창으로 찌를 테니까, 응? 자, 볼게요, 여러분. 재밌게 얘기해보자. 1차 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전이었어? 총력전이었죠. 대다수 남자가 군대 가니까 공장이 비어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정상이었다면 1차 대전 때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 직장에 대신 가요. 가서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남자들이 했던 여러분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몰고 트럭을 몰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맨 처음에 힘들었지만 별거 없네. 나도 가능하네. 라고 무슨 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고 전 세계가 놀란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을 데려왔지만 남성보다 똑같거나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내가 가서 공장 돌렸다. 내가 포크레인 몰았다. 내가 버스 몰았는데 왜 우리에게 선거권이 없냐? 라고 해도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통 선거도 된 거고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야. 몇 차 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근데 이거 은근히 틀려. 왜냐? 여기까지는 알아. 1차 대전의 결과 지금 한 게 퉁쳐서 무슨 주의 발달이야? 민주주의 발달이라면 독일 제국 무너지고 공화국은 다 알겠죠. 보통 선거도 알겠죠. 근데 요거 외울게요. 영국에서는 노동당 내각이 정권을 잡았다. 아까 설명했죠? 이거 모든 교재에 써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몰랐잖아 지금. 근데 지금 확실히 알겠죠? 자, 드디어 다수가 뽑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한 거야. 그 전까지 누가 다 해먹은 거야? 자본과 지주. 출신 알았죠? 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1차 대전 끝났으니까 잠시 평화가 왔지만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죠. 결국 여러분 뭐가 터지느냐? 자,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제일 재미를 본 게 누구야? 미국이에요. 뭐냐?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공장을 엄청 세워서 유럽에다가 무기, 물건 팔아서 떼돈을 벌고 누구도 여러분 일본도 1차 대전 때 공장 세워서 뭐를 벌어요? 떼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전쟁 끝나고 여러분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여러분 공장을 지어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봐봐. 자, 해볼게요. 이거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거 무슨 손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무슨 자유야? 자유방임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1차 대전 끝나자마자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제 미친 듯이 막 물건을 뽑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구는 예를 들면 해보자. 현재 인구 몇 억이죠? 60억이냐 70억이냐? 그럼 이 당시 한 40억이라고 보자. 인구는 40억인데 신발을 400억 개 만들었어. 다시 뭐라고요? 인구는 400억이야. 아니, 40억이야. 근데 신발을 400개 만들었어요. 이거 뭐야? 수요. 사는 사람보다 뭐가 훨씬 많아요? 공급이 훨씬 많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고 공장에 쌓이면 우리가 무슨 거라 그래요? 재수야, 재고야? 재고라 그러죠. 형제야? 그러면 재고가 쌓이면
공장이 문을 닫겠죠. 문을 닫으면 누구를 해고하겠어요? 노동자를 해고하겠죠. 직장을 잃으시면 소비가 안 되죠. 더 뭐가 줄겠어? 수요가 덜 줄겠죠. 더 많은 회사가 망하겠죠. 이게 갑자기 여러분 전 세계로 확 퍼지는 게 언제냐? 1929년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서 갑자기 증권이 100원 하다가 10원으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가 올스톱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공포가 왔다. 세계 무슨 공황이 와요? 경제공황이 오는 거야. 전 세계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야. 근데 이때 나중에 여러분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대학 가면 반드시 경영 경제를 배워야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 경영을 모르면 나이 들고 나서 지금은 괜찮아. 니네가 어리니까 돈 많이 없잖아 솔직히. 근데 10년 20년 지나서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돈도 모았는데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 쓰면 여러분 수십 년간 이루는 걸 바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물고기라고 치면 물에 살잖아. 자본주의가 물이잖아. 그러면 물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금융, 경제 공부를 안 시켜. 내가 보기에는 국영수나 여러 과목 중에 한 시간씩 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2~3시간씩 금융 경제 가리키면은 절대로 좋은데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 내가 해볼까 그냥? 같이만 가겠죠? 선생님 안 돼. 야 그냥 해. 이러고 그냥 사. 이러고 막. 자 볼게요. 이제 경제공황을 하겠습니다. 자 재밌지 않니? 나중에 경제공황에 또 야사가 있어. 근데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나중에 이거 찍어놓고 15분짜리 만들어서 해주려고.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의 비밀. 없어. 비밀이 없다. 뭐 그런 거. 야, 재밌겠다. 막 15분 동안 장황하게 했는데 비밀이 없어. 재미는 없니? 나 며칠 전에 몽둥이를 두들겨 맞은 얘기했나? 몽둥이를 엄청 구타당했어. 이따 얘기해줄게. 온몸이 지금 숙신거려. 막 매달아 놓고 때리고 막 엄청 맞았어. 저 어제 계단에서 불렀어요 아침에. 계단 괜찮아? 어이 굴른 거야. 네? 왜? 아니, 나오다가 야, 너 잘못하면 니네 하나 무서운 얘기 해줄까? 동서양 막론하고 어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을까? 장소.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 장소가 어디? 전쟁터 빼고. 일상에서 많이 화장실. 화장실에서 연간 전 세계 수만 명이 죽어. 나도 죽을 뻔했어. 옛날 니네 나이 때 우리 집마다 전통이 있잖아. 우리 어머니 좀 약간 뭐랄까 좀 독특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화장실이 보통 한두 개 있잖아 집에. 그러면 물기가 있는 걸 못 봐. 닦아놔 우리 집은 항상. 그리고 우리 집은 샤워를 할 때 스타일들이 그냥 그 욕조에서 하고 나와. 그래서 바닥에 했는데 나 자고 있을 때 친척 할머니가 놀러 온 거야. 노인네가 근데 그 중앙에서 샤워를 하신 거야. 화장실에서. 그럼 나는 이제 새벽 2시에 오줌 매려워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통은 건조하니까 괜찮은데 물기가 있으니까 붕 뜬 거야 몸이. 붕 떠서 빡 떨어졌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엄마 아빠가 뛰어온 거야. 근데 내 못 일어나는 거야. 하도 아파서. 그러니까 막 엄마는 이제 편하니까 참 그래. 엄마 불쌍해. 괜찮니? 그러면 그럼 되는데 몰라! 그런 거 있지. 괜히 아프니까 엄마한테 승질내. 몰라! 누가 이랬어! 하고 있는데 엄마가 119를 부르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있어 보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죽을 뻔했어. 왜냐? 각도가 좀만 틀어져서 변기통에 막았으면 직사야. 변기통은 다 여러분 돌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쓰러졌는데 샤워하다가 쓰러졌는데 여기다가 변기통 박으면 직사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내 지인 중에도 있어. 내 지인 중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버릇은 뭐냐? 화장실 들어갈 때 그때 야 15년 몇 년 전이야. 화장실 자고 잠결에도 항상 눌러봐 이렇게. 항상 지금도 내 집에서 그리고도 아니 그때 하도 충격이 있어가지고. 수업할게요. 자빠진 적 있어? 화장실에서? 있지? 그치? 왜? 춤추다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다 춤추지 마. 너는? 병원에 실려간 적은 있어요. 너는? 눕다가 이렇게 굴러 떨어진 적 없어요? 조그만 의자에서? 자 보자. 로운이 막 잘 때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막 우석이는. 자 볼게요. 침대에서 막 이렇게
아내랑 막 이렇게 힘싸움 하다가 자 보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정신공황이야 경제공황이야. 경제공황을 여러분 한마디로 엄청난 무슨 경기가 온 거예요. 불경기가 온 거죠. 그럼 속담을 해보자. 부자 망해도 몇 년은 먹고 산대요. 3년은 먹고 살죠. 그러면 부자는 3년 먹고 살지만 가난하신 분은 굶어 죽겠죠. 해볼게요. 경제공황이 오자마자 부자 국가였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버텨요. 어떻게 버티느냐? 미국은 여러분 나라에서 따라해볼게요. 무슨 정책이라는 걸 해요? 뉴딜 정책이죠.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야 안되겠다. 지금 너무 불경기가 오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여러분 이 뉴딜 정책을 다른 말로 수정주의라고 불러요. 무슨 주의? 수정주의. 무슨 말일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봐봐요. 이게 뭐야? 자유방임주의가 뭐야? 절대 국가가 시장, 경제에 관여하면 안 되죠. 왜? 시장은 알아서 한다 이거야. 그런데 자유방임주의 맡겼더니 지금 무슨 공항이 터진 거야? 인천공항이야? 경제공항이야? 경제공항이 터졌죠. 그러면 수정주의는 뭐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바로 수정주의예요. 이거를 케인스 이론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첫째 여러분, 자 테네시 강 개발 계획을 해요. 뭐냐? 테네시라는 곳에 댐을 만들면은 몇 년 걸리겠죠. 그럼 수만 명을 고용할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실업자 구제하려고 여러분 요거를 유식하게 나라에서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들을 구제한다. 무슨 정책? 뉴딜 정책.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경제공황으로 여러분, 경제공황으로 문제가 뭐냐? 모든 은행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법도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막대한 돈도 꺼주고. 네 번째, 농민들이요. 제임스도 사과 100만 톤, 스티브스도 사과 100만 톤. 사과만 계속하니까 사과가 남아돌아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개입해서 야 스티브야 너 10만 개만 사과 심어. 야 제임스야 10만 개만 심어. 이렇게 여러분 농업에도 끼어들어서 농업을 조정해줬다. 무슨 조정법? 농업조정법 이거야. 자유에 맡겼더니 작년에 파인애플이 흉년이야. 비쌌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민이 파인애플 지면 다음에는 폭락되겠죠.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농업조정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를 만듭니다. 원래 사회보장제도는요 자본주의 게 아니야. 이거 누구 거야? 원래 공산주의 거야. 뭐를 하느냐? 직장을 잃으면 실업보험 혹은 실업수당을 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뭐야? 고령보험 뭐야? 직장이 없는 노인네들에게 고령연금이나 고령이라고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줘요. 원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노동자들이 니네가 뭉쳐서 사장이랑 어떻게 얘기하든 싸우든 해가지고 적당한 월급을 타내라. 여러분 이런 것까지 보장해주는 게 뉴딜 정책인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기출문제 갑자기 오면 이런 게 나와. 그 전까지는 그냥 미국에서는 테네시강 개발을 해왔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다. 이런 거를 수정자본주의라 부른다. 혹은 케인스 이론인데 요즘에는 아예 테네시강 개발, 농업조정법,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인정, 그런 것만 딱 나와. 그런 게 딱 나오면 미국의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이 되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연도까지 외워야 돼요. 1933년에서 193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최근에 기출문제 푼 사람은 알겠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농업조정법,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권 인정, 사회보장제도, 실업수당, 고령수당 이런 거를 인정을 했다. 근데 보통은 뭐만 외워요? 테네시강 개발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이거 다 외워야 돼. 알았죠? 특히 이거 약간 생소한 거 노동조합권. 근데 웃긴 게 뭐냐? 노동조합이나 여러분 사회보장 이거 국가가 개입하는 거 솔직히 누구 이론이야? 사회주의 계획 이론이잖아, 예를 들면. 근데 넘나 드는 거야.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외울게요. 아하, 경제 공황이 오자마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놈들
나쁜 놈들이죠. 굉장히 무슨 지가 많아요. 식민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공황이 오니까 식민지와 영국, 프랑스 본국을 따라해볼게요. 블록 경제를 만들었다. 무슨 경제? 블록이 뭐야? 방어망이죠. 당이죠. 해보자. 예를 들어볼게.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있으면 야, 인도, 호주, 뉴질랜드야. 우리 뭉쳐라. 뭉쳐서 너 나한테 수입 수출하는데 너 인도, 호주, 뉴질랜드 다른 나라와는 무역하지 마. 너 양말 필요하면 미국에게 사지 말고 좀 비싸더라도 영국에게 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종의 뭐야? 담을 친 거야. 끼리끼리 보호무역하는 걸 뭐라 그래요? 블록경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영국도 식민지가 많았죠. 프랑스도 식민지가 많았죠. 이렇게 블록하시면서 야, 영국의 돈인 파운드만 써야 돼. 야, 프랑스의 돈인 프랑만 써야 돼. 다른 나라와 무역하거나 하지 마. 왜? 우리 힘드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블록경제. 전 세계의 블록화. 파운드 블록화. 프랑 블록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뭐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은 버텨요. 왜?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부자 망해도 몇 년을 먹고 살아요. 3년 먹고 살지만 불쌍한 나라가 있었죠. 해보자. 첫째, 독일 불쌍해요. 왜? 도스완 영안으로 좀 살만했더니 뭐가 터져? 경제공황이 터지니까 여러분 봐봐. 독일이야.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힘들게 구텐베르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들 여러분 무슨 붕? 이기붕이야 멘붕이야? 멘붕 오겠죠. 이탈리아 해볼게요. 아, 이탈리아는 대단해요. 1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승전국 되자마자 맘마미야! 여러분 이미 얘네는 이탈리아는 경제공황 되기 전부터 공황이야.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 해볼게요. 일본도 1차 대전 때 잘 나갔어. 잘 나가다가 여러분 경제공황으로 갑자기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그럼 물어보자. 독일 불경기 왔죠. 일본 불경기 왔죠. 이탈리아 불경기 왔죠. 해보자. 삼국의 특징. 경제공황으로 불경기가 와서 무슨 격차가 커져요? 빈부격차가 커지죠. 세 나라의 공통점. 무슨 지도 많이 없다? 식민지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취약해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터지면 여러분 뭐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회주의 혹은 무슨 주의가 유행이에요? 공산주의가 유행이에요. 세 나라 다. 의외로.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유행하면 누가 겁나요? 재벌이랑 돈 많은 무슨 층? 중산층이랑 보수파 종교들이 불안하겠죠. 왜? 러시아 봤잖아. 러시아 소련 되자마자 교인들 다 때려 죽였죠. 러시아 귀족 다 때려 죽였죠. 지주 다 때려 죽였죠.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유행을 하니까 재벌, 중산층, 보수파, 종교계가 멘붕이 온 거야. 그럼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비이성이 되죠. 갑자기 뭐를 바래요? 누가 강력한 someone, anyone이 등장해서 공산당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치안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생기죠. 요때 여러분 독일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히틀러가 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마카로니아,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군대가 등장해서 하는 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 히틀러, 나 무솔리니, 우리 일본 군부가 공산당을 때려잡겠습니다. 막 때려잡죠 여러분. 공산당 막 때려잡고 막 치안 유지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 인기 가지고 쓱 뭐를 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뭐를 벌여? 전쟁을 벌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식민지 얻으려고 하다가 또 몇 차 대전이, 2차 대전이 발생을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해보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일본의 군인 애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주의 국가가 돼요?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냐? 야!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전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쟁을 할 때 찍소리 내지 말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하고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 요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국가야말로 전체다.
국가야말로 최고다. 국가가 잘 살아야지 개인이 잘 사니까 닥치고 전쟁터에 와라. 국가 무슨 주의라 불러요? 국가 지상주의. 혹은 여러분 제2의 제국주의인 거죠. 야,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 일으킨 다음에 경제공황 극복하고 우리 국가 잘 살자. 이걸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무슨 주의라 불러요? 팽창주의. 다른 말로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유지하는 주의다. 무슨 주의? 군국주의. 그러면 얘네의 특징은 뭐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뭐가 중요하다? 민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얘네 특징이 뭐냐? 이렇게 꼬신 다음에 한 당이 히틀러의 나치당,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일본 군인들 한 당이 독재를 해서 여러분 일당 독재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를 통제하겠어요? 언론과 여러분 출판 같은 걸 통제해가지고 세뇌시키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무슨 주의? 전체주의, 국가 지상주의. 같은 말 전쟁 일으켰다. 팽창주의, 무슨 주의? 군국주의. 혹은 뭐야? 일당 독재라 부르는 거야. 이거의 대표적인 새끼가 누구야? 독일의 무슨 틀러? 히틀러. 걔 당을 무슨 당이라 불러요? 나치당. 그 다음에 마카로니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 그리고 일본의 군부, 군인 애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결국 얘네가 일으킨 게 몇 차 세계대전이야?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 해보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전쟁이 벌어지는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돈이다. 경제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다. 여러분 근현대를 통틀어서요. 전쟁 뒤에 있는 건 이념이 아니라 거의 뭐야? 경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결국 1차 대전도 서로 여러분 땅 따먹다가 무슨 누구끼리 싸운 거야? 제국주의끼리 싸운 거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도 마찬가지야.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외울게요. 그러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애들을 무슨 주의라 불러요? 전체주의.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국가 지상주의. 같은 말이죠? 전쟁을 했다. 팽창주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무슨 주의? 군국주의. 다른 말로 언론, 출판, 통제하고 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전체주의가 제일 먼저 나타난 나라가 어디일까? 쉬워요. 전체주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먼저 박살나야 돼. 봐봐 얘들아. 야, 웃긴 얘기 해보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대학 가서 취직을 했는데 26살에 연봉이 1억이야. 예를 들면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많을까? 별로 없을까? 별로 없어. 왜? 주머니에 돈 많으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바빠. 그런데 갑자기 너네가 잘려서 한 달에 5만 원 벌어봐. 그럼 하루에 1,500원 써야 돼. 그럼 여러분 너무 돈이 없으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죠. 왜?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야? 사회 구조 탓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해볼게. 1919년 자,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누구예요? 이탈리아야. 이탈리아는 승전국인데 1차 대전 끝나자마자 경제가 파탄에 나요. 경제가 파탄 나니까 이때 뭐가 유행할까?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행하면 누가 지금 기분 나빠요? 중산층, 재벌, 종교개혁이 무섭겠죠. 요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자,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1919년에 파시스트라는 여러분 당을 만듭니다. 요 당의 목적은 뭐야? 공산당 때려 죽이겠다. 내가 바로 자유를 지키겠다. 야, 이게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의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는데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봐봐요, 여러분. 사람은 담담한 거에 끌려 자극적인 거에 끌려. 자극적인 거죠. 야! 나 밀어주면 공산당 다 때려 죽이고 마피아 다 때려 죽이고 치안 유지하고 에티오피아 어디 쳐들어가서 식민지 삼아서 잘 살게. 그럼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무솔리니가 인기가 없을 때 1922년 여러분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코미디가 있어. 이때 무솔리니 인기가 별로 없었어. 한 몇천 명 안 돼. 몇천 명 안 되는데 각오했어. 가다가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로마에서 외치면 민중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로마로 진군하는데
경찰들이 그냥 막으면 돼요. 근데 이때 로마 진군할 때 무솔리니의 부하들을 검은 셔츠단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온다. 이거 누구를 따온 걸까? 이탈리아의 영웅이었던 가리발디 장군 알죠? 그 가리발디 장군의 부하가 뭐야? 붉은 셔츠였죠. 근데 이때는 검은 셔츠단이야. 그래서 코미디 해줄게. 1922년에 무솔리니가 검은 셔츠단이랑 막 걸어가는데 군대가 그냥 진압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쟤네 말이 맞다. 공산당 때려 죽이고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해서 일부 정치가가 전화 걸어서 야, 막지 말래. 그러니까 머리가 제대로 박힌 분들, 장군들은 얘를 막아야 되겠거든. 거의 깡패 아니야. 막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탈리아 왕도 전화 걸어서 막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솔리니가 어이없는 거야. 잡혀갈 때가 됐는데 다리 아픈데 언제 로마까지 가지? 잠깐만. 안양쯤 가면 체포돼 가다가 계속 뻥뻥 뚫어서 로마까지 갔더니 이탈리아 왕이 맘마미야 그러고 무솔리니 뽀뽀해 주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이때부터 사실상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럼 웃긴 건 뭐냐? 경제공황이 언제예요? 1929년 경제공황이죠. 그럼 이탈리아는 경제공황 이전에 로마 진군을 알아봤더니 이때 권력을 잡은 게 1926년에 무솔리니가 완전 정권을 잡는데요.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여러분 무슨 주의가 된 거야? 전체주의가 된 거죠. 된 거죠? 그러면 해볼게. 잠깐만, 이거 재밌다. 일본이랑 독일이 전체주의가 되는 거는 경제공황 이후야. 일본 같은 경우는 1931년, 독일은 1932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독일이 전체주의가 되는 거는 경제공황 이후라면 이탈리아면 경제공황 이전에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 요거 1922년 무슨 진군? 로마 진군. 이거 기출문제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겁나 잘 나와. 뭔지 이거 요거 때문에 내는 거야. 왜? 특이하잖아. 왜 특이할까? 그 배경은 뭘까? 이탈리아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1919년부터 엄청 불경기라 물가 폭등, 사회 혼란, 사회주의가 유행하니까 그 틈을 탄 게 누구야? 무솔리니, 파시스트들, 로마 진군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졸리니까 조금 쉽게 해줄게. 내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하니까 아까 어떤 여학생이 반항의 의미로 수업 중에 나가서 누워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반성을 했어. 얼굴 좀 비춰줄래요? 피곤한가 봐. 어저께 몇 시간 잤어? 아니, 피곤하니까 여기 앞에 소파에 누웠는데 웃겨가지고. 그만큼 자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긴. 뭐 재밌는 일 없니? 수능 끝나면 뭐 할 거야? 평생 뭐 잠자는 공주니? 수능 끝나면 뭐 할 거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요. 아이고. 너네 술 먹어도 되나, 나이가? 나는 아직 안 된다더라고, 법적으로. 자꾸 기분 나쁘게 술집 가면 자꾸 나 증명서를 원해. 여권을 원하더라고. 로운이 뭐 할 거야, 수능 끝나면?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방? 혼자? 그래? 혼자 가면 좀 슬프지 않니? 재밌어요. 혼자 가면 막 때려 부시고 막 해요. 응? 그거 보라. 우석이는? 운동하고 무슨 운동? 이렇게 민주화 운동? 무솔리니 물러가라! 그러고 뭐, 파란 셔츠단 만들어가지고, 서울 진군 해가지고. 자, 그만하자. 자, 그럼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탈리아 해볼게요. 일단, 이탈리아 해보자. 1919년. 자, 무솔리니가 일단 여러분, 무슨 당을 만들어요?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전체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1922년 여러분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에서 사실상 권력을 잡죠. 그러고 있다가 뭘 하느냐? 1935년 여러분 전체주의가 일종의 무슨 주의야? 군국주의죠. 그러면 어그로야 인기야? 인기를 끌려면 어디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되겠죠. 근데 이탈리아에게 수치를 준 나라가 있어요. 1895년인가 8년에 에티오피아 쳐들어갔다가 무슨 도와? 아두아 전투 기억나시죠? 여러분 1935년에 무솔리니가 드디어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먹어버립니다. 야,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죠. 무슨 오피아?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36년에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제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왜 한반도를 그리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이씨. 다시 그려. 이게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자꾸 변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 별에도 그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면 여러분. 알겠죠? 요게 어디에요, 여러분? 스페인이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경기가 될수록 빈부차가 커지니까 자유주의가 좋아? 솔직히 사회주의가 좋아? 사회주의죠. 아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는 여러분 복지 내지는 공평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자, 스페인이야. 스페인에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유행해서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좋아했나 봐. 그래서 1936년에 스페인에서 총선을 했는데 누가 이기느냐? 사회주의가 이겨서 이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그랬을 때 누가 놀래느냐? 영국 패닉에 빠지고 미국 패닉에 빠져. 뭐냐? 사회주의 이꼬르 이러면 무슨 주의야? 공산주의잖아. 그러면 요 영국, 미국이 제일 미워하는 게 지금 누구야? 소련이죠. 소련의 목적은 뭐야? 기억나죠? 레닌이 무슨 테를 만들었어요? 코민테른으로 여러분 전 세계 공산화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의 스페인에서 인민전선이라고 말이 인민전선이지 한마디로 뭐야? 사회주의 계열의 정권이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장 반공 외치면서 인기 끄는 게 누구였어? 독일이랑 이탈리아였죠. 그러니까 얘네가 멘붕인 거야. 옆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마침 여러분 스페인에 굉장히 코가 큰 장군이 있어요. 무슨 코?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완전 우익이 되겠죠. 이 사람이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인민전선이라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으니까 아니다. 얘네 빨갱이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이 터지는 거야. 이거를 프랑코도 여러분 야도 약간 무슨 스트야? 파시스트지. 아니 까놓고 얘기해보자. 국민들이 원한 거잖아. 야 국민 투표를 한 거니까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좀 사회주의가 잘못하면 다시 뭐 정권 교체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놈도 하는 말. 야! 난 빨간 게 싫어. 빨간 게 싫어 하면서 뭐야? 이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로.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스페인도 프랑코 장군은 무슨 스트야?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전이 벌어져요. 자,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여러분 스페인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누가? 프랑코 장군이 사회주의 정권이랑 싸움이 난 거죠. 이때 갑자기 여러분 해보자. 독일의 히틀러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잘 됐다. 프랑코는 우리랑 같은 편. 해 어떻게 여러분? 군대를 스페인에 보내서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여요. 예를 들어보자. 이 당시 아마 반 이상이 스페인 사람들은 사회주의인데 그냥 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미국도 좋아해요. 영국도 좋아해요. 내가 역사의 진실을 알려줄게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영국, 미국, 프랑스가 되게 좋아했어. 왜냐? 무솔리니, 히틀러가 원하는 게 뭐야? 반공이죠. 반공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소련이 무서운데. 여러분 잠깐만. 서양이 소련을 언제부터 무서워할까? 1928년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 엄청난 중화공업 국가가 돼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땅만 크고 인구가 많았지 무기도 별로 없었잖아. 근데 지금쯤 되면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목적이 뭐였느냐? 저 독일과 누구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이용해서 여러분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웬걸? 코앞에 스페인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고맙게도 독일이랑 무솔리니가 쳐들어가서 프랑크 도와서 엄청나게 따 죽이는 거야. 이때 여러분 여기 정부 스페인 정부가 돈이 군대가 없으니까 미국한테 무기를 부탁했거든요. 아무도 안 팔아. 왜냐? 얘네가 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엄청나게 스페인 사람들이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니네 유명한 화가 있죠. 피카소의 여러분 그림 중에 자 알아둘게요. 게르니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스페인 지역 게르니카에 독일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스페인 내전이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유럽에서 군국주의, 전체주의는 솔직히 세 나라였죠. 누구야?
독일. 그 다음에 누구야? 이탈리아. 무슨 패인? 스페인이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자세하죠? 재밌지 않니? 됐어요. 짱. 나 혼자 신났어요. 그러면 해보자. 1936년. 자, 이탈리아와 독일이 여러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무슨 코 장군을 같은 파시스트인 프랑코 장군을 지지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가 막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뭐라 그러니까 따라해볼게. 1937년 이탈리아가 여러분 드디어 무슨 연맹을 탈퇴합니까? 국제연맹을 요때 탈퇴합니다. 탈퇴하면서 요때 뭐 하느냐 해보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모여서 왕따끼리 모여요. 왕따끼리 모여서 야 우리 세 개국이 뭉치자. 삼국 방공 무슨 정을 맺는 거야. 협정을 맺어서 이제 무슨 대전을 준비하는 거야. 2차 대전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1차 대전 때도 무슨 협상이 있었어? 삼국 협상, 삼국 동맹이 있었죠. 그게 2차 대전 버전이 뭐야? 삼국 방공협정이 되는 거야. 지금 일부러 쪼개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탈리아 따로, 독일 따로, 일본 따로 한 다음에 다시 섞어서 할 거야. 표정들이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일단 천천히 해볼게.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이탈리아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공항 오기 전에 이미 뭐야? 공항이 왔죠. 경제가 박살났죠. 그래서 1919년에 무솔리니가 전체주의 당인 파시스트 당을 만들고 1922년 로마 진군의 정권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어디 먹어야지 인기 많아지겠죠. 이렇게 1935년 무슨 오피아? 에티오피아 침공하고 36년에는 독일과 손잡고 스페인의 누구를 도왔어요? 전체주인 프랑크 도왔고 37년에 무슨 연맹을 탈퇴해요? 국제연맹 탈퇴하고 그와 동시에 이탈리아, 일본이 5번 삼국 방공협정을 맺죠. 그리고 나서는 또 뭘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1939년 어디 여러분?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분 알마니도 침공을 합니다. 아,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나선 여러분 이제 39년쯤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뭐가 터지는 거야, 여러분?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어딜 쳐들어가느냐?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이집트, 아프리카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한 방에 망하고 참 이탈리아가 성격이 급해요. 1943년 제일 빨리 이탈리아가 뭘 합니까, 여러분? 이탈리아가 제일 빨리 항복을 해서 독일이 멘붕이 온 거야. 왜 멘붕이 오느냐? 내가 여러분 야사 얘기해 줄게요. 혼자 신났어. 여러분, 무솔리니를 존경한 사람이 있어요. 무솔리니를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무솔리니가 이 사람에겐 영웅이었어. 누구였을까? 히틀러야. 히틀러의 모든 방식은 무솔리니 따라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히틀러가 부하들 데리고 무솔리니 만나러 이탈리아에 갔어요. 해볼게요. 이탈리아의 막 해병대 공수부대가 막 이렇게 진격을 하는데 히틀러와 같이 간 독일 장군들이 빡 간 거야. 왜냐? 여러분 척 보면 알잖아. 그러면 독일 장군이 멘붕이 온 거야. 왜냐? 이탈리아랑 손잡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이탈리아 군대 봤더니 군대가 아니야. 뭐냐? 여러분 군인들이 완전히 패션 모델이야. 예를 들면 공수부대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낙하한 애들이잖아. 근데 공수부대 봤더니 신발이 워커가 아니라 빨간색 구두. 그 다음에 총에도 막 각각 막 색칠해놓고 막 수염도 막 색칠해놓고 군인들이 딱 봐도 군기가 없고 막 멋만 부리는 거야. 그리고 군대 하는 거 봤더니 군기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군 장군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전쟁 나면 얘네가 과연 재구시를 할 것인가. 역시 재구시를 못해요. 뭐냐? 야 50만 명인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군대를 이집트 아프리카에 보냈거든요. 5만 명의 영국군한테 싸우지도 않고 그냥 패해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 그리스 지역을 이탈리아가 먹어서 방어를 하는데 진짜야.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어떤 섬이 있잖아. 어떤 섬이 있는데 그리스에 어떤 섬이 있는데 이탈리아군 200명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동맹인 독일군이 왔어. 깜짝 놀란 거야. 왜냐? 이탈리아군 200명이 흔적도 없는 거야.
독일군이 야 이거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독일군이 막 방비하고 찾았는데 찾았어. 뭐냐? 이탈리아군 200명이 보쳐 쓰다가 그 섬에 있는 그리스 여성들과 사랑에 빠져서 장교건 사병이건 옷 다 먹고 군복 벗고 맘마미야 하고 200명이 여기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독일군이 아니 해변가에 막 뭐 수영하고 있는 남자들 있어. 막 연애질하고 잡았더니 맘마미야 하고 이탈리아군이야.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탈리아군이 막 싸우는데 높은 장교가 탈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대위님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야 실화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전쟁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탈영해.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군은 군대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독일군이 멘붕이야. 왜? 전쟁 일으켰을 때 독일이 이쪽을 맡았으면 이탈리아가 이쪽을 맡아야 되는데 그냥 다 붕괴돼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무솔리니가 체포됐어 한 번은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무솔리니 구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완전히 이탈리아는 군대가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대신에 그런 전설도 있어요. 미군인가 어떤 군이 싸우다가 이탈리아에게 잡혔대. 펑펑 울었대. 왜냐? 포로들에게 밥을 주는데 밥이 아니라 예술을 주는 거야. 포로도 아니 이탈리아 음식 유명하잖아. 그러면 미군이나 포로 잡으면 대충 주잖아. 근데 이탈리아 애들은 대충 해주는 게 막 미국 애들이 울었대. 감동받아가지고. 엄마가 해준 것보다 100배가 낫대. 자, 내일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쪼개서 하는 거 되게 힘들까봐 쪼개서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하고 지나갈게. 자, 천천히. 마지막에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자, 이탈리아야, 롯데리아야. 롯데리아, 이탈리아. 1919년. 자, 이미 경제공황이 이때 왔죠. 얘네들은. 그래서, 자, 무솔리니가 해보자. 무솔리니가 뭐를 만들었어요? 파시스트 당. 그 다음에 1922년 무솔리니가 정권 잡는 무슨 진군? 로마 진군 나왔죠? 됐고요. 쭉 가다가 여러분 1935년 무솔리니가 인기를 끌라고 무슨 오피아?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1937년 요때 무슨 연맹을 탈퇴해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여러분 3국 무슨 협정을 맺어요? 방공 무슨 정을 맺어요? 협정을 열죠? 맺고 1939년은 여러분 뭐야? 알바니아를 쳐들어가죠. 알바니아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그리스와 아프리카, 이집트를 맡았지만 개박살나죠. 결국 무솔리니가 잡히고 포로로 잡혀 있는데 미국에게 인계를 하려고 했는데 무솔리니가 많은 사람 죽였잖아. 그래서 여러분 무솔리니의 최후 도망치다 잡혔어요. 잡혀서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말려 군인들이 죽이지 말라. 왜? 전범이니까 인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놔뒀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로 와가지고 무솔리니 총으로 쏴 죽여. 왜냐? 무솔리니한테 이 할머니가 3명의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솔리니가 죽자마자 빨개를 벗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때리고 해서 그렇게 최후를 맞아요. 무솔리니가. 결국 언제 항복을 해요? 1943년에 이탈리아가 3국 중에 제일 먼저 무슨 복을 한다? 항복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독일, 일본하고 나중에 쭉쭉 하면 되겠죠. 내가 이거 왜 하냐면요. 앞부분도 어려운데 2차 세계대전 헷갈리게 되면 다 틀려. 무슨 말인지 알죠?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그 이후의 혁명보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대사는 쉬워요. 냉전이니까 몇 개만 대칭으로 외우면 되잖아. 근데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 되게 어려워요. 뭐 해야 돼요? 자, 대서양 헌장, 얄타 회담, 그 전에 테헤란 회담, 포츠담 회담, 그 전에 무슨 회담? 카이로 회담. 연도별을 다 외워야 돼. 맞잖아요. 내용까지. 그런데 이것까지 섞어버리면 골치 아프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